저는 5.2장 네트워크 트레이닝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일반적으로 마이크 혹시 여기다 대야 되나요? 네, 일반적으로 NDA 데이터를 트레이닝한다고 할 때 아래와 같이 sum, scale, error 펑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진행하는 게 대부분인데요. 다만 이 sum, scale 펑션을 사용하는 sum, scale, error 에러 함수를 에러 펑션으로 활용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네트워크 출력에 대한 확률적인 해석을 통해서 조금 더 학습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트워크 출력을 통해서 어떤 비선형 함수를 사용할 것인가, 어떤 오류 펑션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동기를 얻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저자들은 초장에서 아웃풋에 대한 아웃풋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설정이 달라져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먼저 아웃풋이 리그레이션인 경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다들 다 잘 아시다시피 리그레이션 문제에서 타겟 T에 대한 분포를 X의 종속적인 평균을 가지는 가우시안 분포로 가정한다면 단일 데이터셋에 대한 단일 데이터에서 타겟 벡터 T에 대한 확률은 이 아래와 같은 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때 베타라고 하는 하나의 정밀도는 당연한 타겟 T에 대한 관계를 표현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스칼라 값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전체 데이터를 사용할 때 당연히 이 확률 값을 곱한 확률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전 장단에서 진행했던 것과 동일하게 전체 확률식을 한번 정리해보면 1번부터 3번까지 정리를 해서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고 위에 로그를 씌워서 간단하게 4번의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건 앞선 장에서 다 공부했던 것처럼 라이클리후드 펑션이기 때문에 해당 값을 맥시마이즈 하는 것이 목표가 되는 식이고 여기다가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 펑션으로 변환을 해서 이 값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학습을 진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 작성한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 식을 바탕으로 단전량 레그레이션 타겟을 생성하는 문제는 예측하는 문제는 위와 같은 서버브 스퀘어 에러 펑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값을 최소가 되도록 하는 알고미는 값을 저희는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솔루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y 값을 구할 때 최종적인 예측 값을 구할 때 혹은 구하는 과정에서 액티베이션 펑션을 사용하기 때문에 최종적인 이 에러 값은 당연히 컨케이브하지 않은 그런 형태가 많이 등장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로컬 미니마로 이 에러 펑션을 가지고 최적화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 로컬 미니마로 수정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실 것 같아서 일단은 진행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정밀도에 대한 값 또한 이렇게 연산이 가능하죠. 앞서 구한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솔루션을 사용하기 때문에 반복적인 최적화 과정이 다 끝나고 나서 한 번에 계산하는 값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에 살펴본 설정들은 모두 아웃풋이 단변량 실수 값을 예측하는 문제이지만 인풋 매트릭스 X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예측하는 X 값이 단변량이 아니라 단변량 실수 값을 예측한다면 이와 같이 분산 행렬을 통해서 프레버 확률 값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각각의 타겟이 타겟 X, T라고 하는 타겟 벡터들이 각각의 타겟이 X와 W에 대해서 독립적이지만 다 동일한 프리시션을 갖는다고
가정한 상태의 식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식은 이식이 되는데요. 이 식은 다들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특수한 과정입니다. 아래가 일반적인 다변형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와 같이 설정을 함으로써 이처럼 대각행렬에다가 특수한 동일한 값을 곱한 그런 분산 행렬을 사용함으로써 노멀라이즈 된 값은 그저 그 정밀도를 K번 곱한 값이 되고 그리고 공산의 역수를 인버스 매트릭스를 취한 값은 여기다가 역수를 곱하지 값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간단하게 일반적인 원칙 배력을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서 이런 가정을 사용하게 되면 간단하게 식이 정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는데 아무튼 정리해보자 수식을 다 써봤습니다. 앞에 봤던 수식을 사용해서 전체 가능도에 대한 식을 이렇게 작성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단별량 싱글 배열을 인벤션에 대해서 진행했던 것과 동일하게 이것도 로그 라이클리후드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 이 값을 최소화하는 값을 찾는 것이 이제 맥시멀 라이클리후드 솔루션을 찾는 과정입니다. 다들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서 수식을 교과서에 없지만 한번 적어봤습니다. 저도 한 번도 다변량에 대해서는 진행해본 적이 없어서 해봤고 그리고 동일하게 또 위에서 찾은 최적 W, A 값을 가지고 최적 정밀도에 대한 식 또한 도출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간단하니까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리그레션 예시에서 최종적인 아웃풋 Y는 최종 레이어 액티베이션 값으로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아이덴티티 펑션을 사용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YK랑 AK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동일한 그런 액티베이션 펑션을 사용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정의한 서버블 스퀘어 에러를 AK에 대한 식으로 미분하면 이게 예측한 값 빼기 실제 타겟 값으로 간단하게 표현이 되고 이 값은 그래서 저희가 흔히 아는 백프로퍼게이션에 잘 사용되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클래시피케이션으로 넘어가서 최종적인 아웃풋이 1 또는 0인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혹시 이거 녹화할 때 화면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제가 가서에 잘 안 보이긴 하는데 그래서 최종적인 아웃풋이 1 혹은 0인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타겟 t가 1일 때의 클래스를 C1이라고 하고 타겟 t가 0일 때의 클래스를 C2라고 가정할 때 최종적인 액티베이션에 대해서 1과 0 사이로 매핑해주는 흔히 하는 로지스틱 시그모이드 펑션을 사용하면 이진 두 개에 활용할 수 있고 이때 y 값에 해당하는 것이 클래스 1에 해당하는 값이 나올 확률이기 때문에
반대로 클래스 C2에 해당하는 확률은 1에서 이 y 값을 빼는 확률이 되고 단일한 데이터에 대해서 타겟값이 나올 확률은 타겟값이 나올 라이브리후드는 베르노이 디스트리뷰션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y가 t가 1일 때 그리고 1-y가 t가 0일 때 해당하기 때문에 이런 단일 데이터는 확률값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하나의 데이터에 대한 타겟 값을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확장하고 이전에 진행했던 과정을 모두 다 반복하게 되면 이와 같은 크로스 엔트로피 식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이진 분류에서는 리그레이션에 사용된 그 sum of square error 펑션보다 이 크로스 엔트로피 펑션을 사용하면 학습이 더 빠르고 일반화 성능이 좋다라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슬라이드는 K개의 독립적인 이진 분류를 동시에 처리하는 경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개의 멀티 클래스로 분류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여러 개의 레이블, 이진 레이블을 처리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각 출력 노드가 출력되는 타겟 개수가 라지 K개라고 가정했을 때 시그모드 함수를 여러 번 동시적으로 표현한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한 네거티브 롱 라이브리후드를 사용해서 에러 펑션을 구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냥 일반적인 크로스 엔트로피 에러 펑션에서 확장된 조금만 확장된 형태로 가지고 있습니다. 잘 하실 것 같아서 빠르게 가요. 그 다음에 멀티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데 다만 K개의 상호 베타적인 클래스들 중에 하나만 타겟 값으로 가지는 애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타겟 TK에 대해서 각각 0 혹은 1의 값을 가질 수 있지만 K개 중에서 단 하나만 1이고 나머지는 0인 one of K에 해당하는 one of K 코딩에 해당하는 타겟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K번째 타겟이 된 확률 값을 YK로 표현하고 각각의 K는 1부터 라지 K까지 각각 독립적인 이 함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독립적인 probability를 사용하게 됩니다. 네.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사용되는 액티베이션 펑션은 흔히 하는 소프트맥스 펑션입니다. 잘 아실 거라고 해서 넘어가고 멀티 클래스 플러스 엔트로피 펑션은 이와 같이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K개의 클래스가 있고 라지 K개의 클래스가 있을 때 그 중에서 단 하나만 K 값이 1이 되고 나머지는 다 0이 되기 때문에 각각의 N개의 데이터들 중에서 해당하는 클래스에 대한 로그 probability를 크로스 엔트로피에 활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넘어가서 이제 각각의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 이전에 리그레션 문제에서 확인했던 것과 동일하게 최종적인 오차함수 1을 액티베이션 AK로 미분한 결과에 대해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진 분류 문제에서 액티베이션은 시그모이드 펑션을 사용하고 최종적인 펑션에 대한 AK는 1을 Y에 대해 평미분한 것과 그리고 Y를 A에 대해서 미분한 것을 체인으로 통해서 이렇게 분자와 분모를 날려버리면 예측값과 타겟값의 차를 최종적인 액티베이션에 대한 에러 값에 대한 액티베이션 미분 값으로 활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리그레이션 문제와 동일한 형태이죠. 그리고 멀티 라벨 클래시피케이션에서도 다만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K번 독립적으로 진행한 것과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칩도 완전히 동일하게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 경우에 대해서도 실제 예측값과 타겟값의 차이로
최종적인 E 값에 대한 AK의 편집의 값이 정의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도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소프트 맥스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소프트 맥스에 대한 이분값과 이 y와 ak에 대한 e와 y에 대한 관계를 사용해서 체인으로 통해서 진행하면 최종적으로 yk-tk에 해당하는 값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책에는 없지만 한번 정리해보고자 넣어본 슬라이드입니다. 다들 이해가 잘 되시고, 그리고 콜렉터에서는 m과 k가 동일한 경우에 대해서만 1이고 나머지는 0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앞에서 보았던 최종 에러 펑션에 대한 액티베이션으로의 미분은 리그레이션이나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혹은 다중 레이블, 그리고 다중 클래스 분류 모두 다 동일한 형태를 가집니다. 이는 문제 유형에 따라서 알맞은 손실 함수와 출력 함수를 짝을 이루었을 때 원하는 대로 미분이 단순해지고 크게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예시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자들이. 그래서 저자들이 하고 싶은 말은 최종적인 아웃풋 펑션의 아웃풋 타겟에 따라서 액티베이션과 에러 펑션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정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장의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지점 W에서 가장 작은 변화를 주었을 때 이 에러 펑션에 대한 변화는 테일러 분사를 통해서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는 1차 테일러 분사 치고요. 혹시 테일러 분사 다들 잘 아시나요? 한 번에 이해되시면 넘어가도 되는데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단분량 함수에 대한 테일러 분사를 이렇게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는데 이것을 팩토리얼 팩토리얼까지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팩토리얼이 나오죠. 뭐요? 좀 쉬운 기회가 나죠. 2차항에 쓰는 거 보세요. 네, 그렇죠. 제수를 확인해보세요. 어쨌든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는데 저 왼쪽의 식도 이제 W와 델타 W가 있고 왼쪽에 W가 있고 이렇게 안 되는 이런 식으로 X자리에 X 더하기 델타 W 더하기 델타 W를 넣고 나머지 A 자리에다가 W 넣었을 때 이와 같이 분사가 되는데 여기에서는 요 2차 항은 필요 없다라고 날려버린 1차 분사 형태가 되니까 저런 형태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 F'A에 대한 값은
다별량 함수일 때만 사용되는 것이고, 이제 그 스칼라장 EW에 대한 값은 미분했을 때 이제 그레디언트 오브 EW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저런 형태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냥 그 테일러 전개를 벡터 스칼라장에 대해서 진행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이렇게 되고, 그러면 위에 있던 식을 아래로 정리했을 때 마지막으로 그 W를 W 플러스 델타 W로 진행했을 때 이 에러 펑션에 대한 차이값을 구하는 식은 저렇게 델타 W 트랜스포즈 그리고 그레디언트 오브 E의 W로 표현이 근사가 가능합니다. 근사가 된 이유는 책, 어, 높은 차항에 대한 것을 삭제했기 때문에 근사가 되는 것인데요. 일단 그 근사는 이렇게 되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하려고자 하는 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이 네, 위의 근사를 생각해 보기 이전에 먼저 방향 도함수에 대한 것을 복습해보자면 점 W에 대해서 임의의 U 방향으로에 대한 U 방향으로 아주 작게 움직였을 때 값이 얼마나 많이 바뀌는지 혹은 여기서는 에러 펑션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따라서 나타나는 기울기를 표현하는 식인데요. 이때 정리는 이렇게 되지만 실제로 사용할 때는 이 EW에 대한 그레디언트 벡터를 저희가 원하는 방향 벡터 U와 내적한 값을 방향 도함수로 사용합니다. 근데 이 식에서 보면 확인할 수 있듯이 그 EW에 대한 그레디언트 벡터와 U라고 하는 방향 벡터와의 내적값을 생각해 보면 U라고 하는 것은 방향 벡터이기 때문에 노멀 값이 1이 되고 그리고 이 그레디언트 벡터와 이 U 벡터 간의 각도 차이 코사인 값에 따라서 이 결과적인 그 방향 도함수의 값이 결정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임의의 방향이 아니라 그 U 방향이 그레디언트 벡터의 방향과 완전히 동일할 때, 평행할 때 그 값이 방향 도함수가 최대가 되는 값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떤 스칼라장 EW에서 그레디언트 오브 이 값을 구하는 과정이 결국 이 값이 맥시마이즈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칠판을 안 써봐가지고 네,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그레디언트 오브 EW 방향이 가장 그 EW라고 하는 에러 값이 가장 커지게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면 그에 대한 완전히 반대의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에러 펑션이 가장 줄어드는 방향으로 즉 효율적으로 에러 펑션을 값을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값을 기준으로 작은 스텝씩 업데이트를 진행해 나가는 것이 좋다라고 합니다. 극대 혹은 극소와 같은 지점에서는 이 그레디언트 벡터가 0이 되는데 이때 지점들은 안정점 혹은 스테이셔너리 포인트 등등으로 불리게 됩니다. 요 간단해서 이해하셨을 이렇게 되고
그리고 각각의 웨이트에 대해서 에러 펑션들이 비선형적이고 독립적이지도 않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안장점들이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가 0으로 수렴하는 것은 굉장히 많을 수 있지만 중에서도 에러 값이 가장 작은 것은 글로벌 미니멈, 그리고 그것이 아닌 모든 안장점은 다 로컬 미니마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이 찾은 미니마가 글로벌 미니마인지를 파악하지 않아도 되지만 몇 개의 로컬 미니마를 충분히 비교해 본 뒤에 좋은 종갓기인가를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다만 이 그레디언트 값이 0이 되는 지점을 찾는 것은 굉장히 계산 부하가 큰 작업이고 일반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반복적인 수치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이를 업데이트를 진행해야 합니다. 저희가 잘 아는 그레디언트를 사용한 방식들이 대부분인데요. 그래서 그레디언트 정보를 사용해서 반복적으로 이 W 값에 대한 업데이트를 진행해 나가는 것이 그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그레디언트를 활용하는 것이 웨이트 값을 찾는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설명하고자 이 로컬 쿼드라티 어프로시메이션을 설명하게 되는데요. 이 W 햇을 기준으로 그 가까이에 있는 곳에 대한 테일러 분사를 진행하는 식입니다. 또 식에서 이 편을 빼먹었는데 어쨌든 이것과 비슷한 식으로 여기까지 2차까지 진행하는 것과 비슷하게 그리고 쿼드라틱 어프로시메이션으로 2차 함까지 테일러 분사를 진행하는 식입니다. 여기서 W는 이 W 햇에 대해서 근접한 부분만 파악하는 식인데요. 그래서 B라고 나타낸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레디언트 오브 E에서 그 E 값이 W 햇 자리에서 그 그레디언트 벡터를 계산한 값이고 헤시안 매트릭스는 이 앞에서 구한 이 B에 대한 B에 대한 벡터를 다시 또 벡터로 미분하기 때문에 이 값은 벡터 행렬 매트릭스가 됩니다. 다만 각각의 원소들은 이런 WI와 WJ에 대한 미분을 한 번씩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 대칭 행렬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근사한 식을 갖다 이렇게 EW 에러 펑션에 대해서 특정한 Y 햇의 W 햇 지점에서 근사한 식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W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결과가 이 네 번째 것입니다. 이것을 그 본문에서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일단 진행하면 EW가 실제로 방금 있는 그 최소값을 가지는 지점인 W 햇 지점에서 이 제타 값이 당연히 그 그레디언트 벡터가 당연히 0벡터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해서 그
최적 지점 W 스타에 대해서 그 테일러 2차 테일러 쿼드라틱 어프로치메이션을 진행했을 때 그 B에 대한 값이 0이 되기 때문에 그 상수tam과 그리고 2차 해시한 함수, 2차 해시한 행렬 값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시한 매트릭스를 고유값 분해를 사용하면 W 벡터와 동일한 개수의 격수로 노멀한 아이겐 벡터들을 구할 수 있고, 그리고 앞에서 구한 이 W 스타에서의 분산식에서 W 스타를 아이겐 벡터들의 선형 결합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럼 그렇게 되면 이 선형 결합을 또시 한번 여기 아래의 벡터 혹은 매트릭스 표현으로 바꿔주게 되면 아래와 같이 표현이 가능한데,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했을 때 람다 곱하기 알파 i의 제곱 형태로 정리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뭐지? 이 U는 다 아이겐 벡터들을 분격해 놓은 것이고, 그러니까 트랜스포즈를 했을 때 얘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되기 때문에 사라지고 다이고널 대각만 남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알파 트랜스포즈 람다 매트릭스 알파는 결국에 람다 곱하기 알파의 제곱이 되는 거죠. 우리가 대충 쓸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결국에 이 에러 값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서의 분사식은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이것은 알파 제곱과 람다들의 선형 결합으로 표현된 이 상수tam을 제외하면 알파 제곱과 람다들의 선형 결합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람다가 전부 0보다 크다면 2차 분사 부분은 언제나 0보다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positive define이라고 하는 용어를 정의합니다. 어떤 0벡터가 아닌 벡터들에 대해서 해당 트랜스포즈 HV가 0보다 항상 크다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이것을 positive define이라고 부르고, 그때 아이겐 밸류들은 언제나 positive 양수값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입산 논리의 조건이기 때문에 람다 값이 전보다 0보다 크다면 positive define이 되고, 반대로 또 반대 방향으로도 positive define이라면 모든 람다 값이 0보다 크다라고 하는 조건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왜 정의했냐고 한다면, 이렇게 단변량 함수로 표현되는 식이 이렇게 W가 단일한 변수 W에 대해서만 정의된다고 생각할 때 어떤 값이 극소인지 혹은 극대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2차 미분계수가 2차 미분계수의 부호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한데, 양수라면 극소 혹은 음수라면 극대의 값을 판단하는 것처럼 이와 비슷하게 다른 변수로 표현된 에러 펑션에 대해서도 2차 미분계수의 역할을 2차 미분계수의 역할을 해시하는 펑션이 대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지점이 극소인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점, 저희가 예상한 그 웨이트 파라미터에 대해서 해시한 행렬이 포지티브 데피니시인지만 판단하게 되면 다시 극소인지 극소인지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2차 분산식을 사용해서
특정 값이 미니멈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함수값만 사용하는 방식과 함수값과 그레디언트 값을 사용하는 방식 그 두 가지를 비교해 봅니다. 네. 그래서 그레디언트 방식을 사용했을 때 그레디언트 정보를 사용하는 것이 왜 좋은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추가했다라고 보이는데요. 결국에 이 해시한 매트릭스를 같이 연산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구해야 되는 파라미터의 값은 해시한 매트릭스 값 자체에 대한 W 제곱에 비례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그 EW 함수에 대해서 EW 함수를 분사하려면 만약에 W 제곱계의 파라미터 혹은 변수가 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방정식을 풀 때도 변수가 뭐 K개라면 K개에 해당하는 최소한 방정식이 있어야 해당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W 제곱에 비례한 함수 값을 사용해야 합니다. 네. 그 값이 그래서 각각의 단일한 인풋 값에 대해서 W 제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고 하나의 함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웨이트 값을 구하는데 한 번의 곱셈과 한 번의 덧셈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 각각의 하나의 함수 연산에 대해서 W에 해당하는 선형에 비례하는 연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얻을 수 있는 정보량은 하나가 되고 그리고 얻어야 하는 개수는 전부 W 제곱계가 되기 때문에 이게 최종적으로 이 함수값만 사용해서 이 해시한 펑션에 대해서 근사를 진행할 때는 W 세제곱에 대한 비례하는 그런 계산 복잡도를 가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표는 아마 없을 겁니다. 이 교과서에 없는 표예요. 근데 내용 정리해서 그냥 작성한 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레디언트를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구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더블 제곱에 비례하는 것이 동일하게 되겠지만 그레디언트 연산을 진행하게 되면 한 번에 W계에 대한 벡터 정보를 얻는 것이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함수값을 사용했을 때 단 하나의 정보만 얻는 것보다는 W계도 빠른 연산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 5-3 부분에서 그레디언트 디센트 혹은 백프로퍼게이션 방식을 사용해서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는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이 또한 함수값을 구하는 순전파 과정과 역전파 과정이 동일한 시간 복잡도 안에 해결되기 때문에 그레디언트를 사용했을 때의 시간 복잡도는 펑션만 사용했을 때보다는 훨씬 더 빠른 방식으로 빠르게 동작하는 연산 과정을 거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사들은 그레디언트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훨씬 더 효율적인 방식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보면서 이해가 잘 안 되긴 했습니다. 딱히 없는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앞에서 본 이전 웨이트의 그레디언트 벡터를 사용해서 가장 작은 러닝 웨이트를 빼줘서 업데이트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흔히들 아는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식인데요. 직관적으로는 합리적으로 잘 동작할 것 같다만 실제로는 느리고 불안정하다는 사실을 밝혀줬고 배치 경사 하강법보다도 효율적인 방법은 컨지게이트 그레디언트나 허시 뉴턴 방법 등등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과서에서 추가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여기 해당 구절 많이 나와 있었는데, 이 방법들을 사용하게 되면, 어떤 급소값이나 최소값이 아니라면, 어차피 이터레이션마다 에러 펑션이 감소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치 그레디언트보다 더 효율적인 방식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아니라 온라인 혹은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잘 아시다시피 하나의 데이터 포인트를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디지트를 진행하는 과정이고요. 오차 함수를 샘플별 오차 함수의 합이라고 보고 한 번에 하나의 데이터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했을 때 이것이 배치보다 더 효율적으로 업데이트가 가능하다는 것이 알려져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라지 NG의 데이터를 사용해서 학습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트레이닝 데이터가 배치 그레디언트라면 두 배가 됐을 때 우리가 구성 복잡도가 당연히 연산량 두 배가 되겠지만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진행할 때는 아무리 데이터 개수가 많아지더라도 이것은 연산량에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한 번에 연산할 때 그거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장점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체 데이터를 사용했을 때 나오는 에러 펑션에서 해당 혹시 안정점이라도 개별 샘플 에러가 그레디언트가 0이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잡음을 통해서 어떤 로컬 미니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공해준다는 특성이 있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보다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보다 스토캐스틱이 더 좋은 학습 방법이라고 봅니다. 5.3m는 이제 다음 분이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가 딱 하나가 있어서 다음번에 뭐라 그럴게요. 아니, 단 하나가.